아버지,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집을 떠나 나의 자아를 찾고 싶어서 부산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냈지. 어떤 습관은 삶의 전부가 됩니다. 2005년 가을, 한 남성에게 파크 골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파크 골프를 치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게임을 끝낸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기록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2005년 서울에서 일어난 한 남성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일상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9월, 서울은 완연한 가을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이런 날씨는 야외 활동을 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특히 파크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계절이었습니다. 강서구의 한 파크 골프장에는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성민, 65살이었습니다. 이 씨는 2년 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중견 제조업체의 관리직이었습니다. 은퇴 후 이성민 씨는 처음에 무료했습니다. 아내 김혜숙 씨와 함께 시장도 가고 등산도 했지만 30년간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니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서 파크 골프 동호회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보다 간단하고 부담 없는 운동이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가벼운 채로 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빠져들었습니다. 공을 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성민 씨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오후 1시 30분이면 집을 나섰습니다. 파크 골프장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골프를 쳤습니다. 파크 골프장에는 단골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씨처럼 은퇴한 6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몇몇은 여성이었고 가끔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오는 사람은 10명 정도였고 이성민 씨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이 씨를 이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사에서 관리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친절했습니다. 초보자들에게 자세를 알려주기도 했고 게임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성민 씨의 아내 김혜숙 씨는 남편이 파크 골프를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골프 다니는 게 좋나 봐요.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운동도 되고 친구들도 생기고. 하지만 김혜숙 씨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파크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운동이나 친구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성민 씨에게 파크 골프장은 도피처였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씨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지만 가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아버지로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씨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원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은퇴한 노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름 대신 누구 아버지, 누구 남편으로만 불렸습니다. 가끔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렸습니다. 파크 골프장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사장님이었습니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 후배들에게 조언해주는 선배, 동호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좋았습니다. 2005년 9월 15일 목요일, 그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이성민 씨는 오전 10시에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신문을 읽었습니다. 아내 김혜숙 씨는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골프 가죠?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2시에 나갈게. 오후 1시 30분, 이성민 씨는 평소처럼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파란색 바람막이에 회색 운동바지였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골프채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인사했습니다. 다녀올게. 김예숙 씨는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이 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차는 2000년식 소나타였습니다. 낡았지만 아직 잘 굴러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파크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시각은 오후 1시 35분경이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이성민 씨는 파크 골프장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몇 대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단골들의 차였습니다. 이 씨는 차에서 내려 골프채 가방을 꺼냈습니다. 골프장 입구에서 다른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장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이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요. 함께 골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잔디밭은 초록색으로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4명이 한 조가 되어 게임을 했습니다. 이성민 씨와 박모 씨, 최모 씨, 그리고 김모 씨였습니다. 모두 60대 남성들이었고 2년 넘게 함께 골프를 쳐온 사이였습니다. 게임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성민 씨는 그날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공이 잘 맞았고 점수도 괜찮았습니다. 동료들이 칭찬했습니다. 이 사장님, 오늘 폼이 좋은데요. 이 씨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오후 4시 30분경 게임이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난 것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게임이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은 클럽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간단히 음료를 마시며 오늘 게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후 4시 50분경 이성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내일 또 봬요.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클럽하우스를 나섰습니다. 그것이 동료들이 본 이성민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골프채 가방을 들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평범한 하루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성민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김예숙 씨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5시 30분이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동료들과 저녁을 먹는 건가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김예숙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약속 없이 늦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김 씨는 파크 골프장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후였고 관리인도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이성민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매일 파크 골프를 즐기던 이성민 씨가 2005년 9월 15일 게임을 끝내고 사라진 경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남편의 실종을 발견하고 수색에 나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9월 15일 밤 9시, 아내 김예숙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 골프 갔다가 안 들어오셔. 큰아들 이준호 씨는 38살로 인근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이준호 씨는 급히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시각은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휴대전화는요? 김예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꺼져 있어. 전화가 안 돼. 이준호 씨는 동생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둘째 아들 이준석 씨도 곧 도착했습니다. 두 형제는 의논했습니다. 일단 파크 골프장에 가보자. 혹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 밤 10시 30분, 두 형제는 차를 타고 파크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50분경, 형제는 파크 골프장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차 몇 대가 보였습니다. 형제는 천천히 주차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아버지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2000년식 소나타, 번호판도 확실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차에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뒷좌석에 골프채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골프 후 가방을 뒷좌석에 두었습니다. 이준석 씨가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 차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계신 거지? 두 형제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골프장 건물은 이미 문이 잠겨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10분경 강서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전화로 상황을 물었습니다. 실종자는 몇 시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나요? 이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오후 4시 50분경입니다. 파크 골프를 끝내고 동료들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차량은 발견되었고 실종자는 65살 성인 남성이시죠. 일단 주변을 수색해 보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대기하시고 혹시 연락이 오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9월 16일 금요일 새벽 1시 경찰이 파크 골프장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골프장 내부와 주변 숲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성민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쓰러져 있거나 다친 흔적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경찰은 1차 수색을 마치고 철수했습니다. 이준호 씨 형제도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김혜숙 씨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이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는 있는데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혜숙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혹시 집으로 돌아올까 싶어 현관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9월 16일 오전 8시 이준호 씨는 다시 파크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차 열쇠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여분의 열쇠였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이준호 씨는 아버지의 차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을 확인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조수석에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뒷좌석에는 골프채 가방이 있었고 트렁크에는 여분의 운동화와 수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준비해두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쪽지나 메모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계기판 위에 놓여 있어야 할 휴대전화, 거치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두고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치대는 있는데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차에서 내릴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파크 골프장 관리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어제 오후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골프를 치셨는데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혹시 어제 특이한 일이 있었나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CCTV는 있나요?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오전 10시 이준호 씨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9월 15일 오후 1시 50분경 아버지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 4시 50분경 아버지가 골프채 가방을 들고 클럽하우스에서 나와 주차장 쪽으로 걷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차장으로 걸어왔지만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CCTV 화면을 자세히 보니 아버지가 자기 차 옆을 그냥 지나쳐 주차장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 4시 55분경 아버지는 주차장 출구를 나가 도로로 나갔습니다. 골프채 가방을 들고 걸어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CCTV에 포착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두고 걸어서 나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차를 두고 갔을까요? 어디로 간 걸까요? 이준호 씨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오전 11시 경찰이 다시 파크 골프장에 출동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차를 두고 걸어서 나가셨네요. 이건 자발적으로 어딘가로 가신 것 같은데요. 경찰은 주변 상가와 버스 정류장의 CCTV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성민 씨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추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당시는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추가로 발견된 영상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이준호 씨는 아버지의 골프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전날 함께 골프를 쳤던 세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아버지 상태가 어떠셨나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박모 씨가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게임도 잘하셨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못 느꼈습니다. 최모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어질 때도 내일 또 봬요라고 하셨어요. 뭔가 떠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성민 씨가 실종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예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디 간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차는 있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걸어서 나갔지만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이성민 씨가 차를 두고 걸어서 파크 골프장을 나간 것이 CCTV로 확인된 경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이 씨의 과거와 고민들이 드러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9월 17일 토요일, 이성민 씨가 실종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서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인 남성이 자발적으로 어딘가로 간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의 걱정이 크고 행방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준호 씨 형제를 불러 자세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최근에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있으셨나요? 이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요. 평소와 다를 바 없으셨어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 간 갈등은 없었나요? 이준석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명예퇴직하셨어요. 퇴직금을 받으셨고 연금도 나오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형사는 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자녀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신 적이 있나요? 이준호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사업이 어려워서 아버지께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요.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씨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집을 살 때 아버지께 도움을 받았어요. 2천만 원 정도입니다.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성민 씨가 자녀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퇴직금이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 자녀들을 돕느라 경제적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경찰은 아내 김예숙 씨를 면담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최근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혹시 어디 가고 싶다거나 뭔가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김예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도 요즘 파크 골프 다니면서 좀 밝아진 것 같았는데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떠셨나요? 김예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다만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은퇴 후에 좀 무기력해 보이긴 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활기차고 바빴는데 은퇴 후에는 할 일이 없어 보였어요. 집에만 있으면 TV만 보고 무료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파크 골프를 권유했던 거예요. 형사는 이성민 씨의 심리 상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정체성 상실, 경제적 부담,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고민, 이 모든 것이 이 씨를 짓눌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9월 18일 일요일,
경찰은 이성민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실종 전날인 9월 14일까지는 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5일 이후로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도 없었고 현금 인출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성민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9월 15일 오후 5시 이후로 전화가 꺼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위치는 파크 골프장 인근이었습니다. 오후에 경찰은 파크 골프장 주변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조사했습니다. 혹시 이성민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 기사들과 영무원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이성민 씨의 집을 방문해 그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혹시 쪽지나 편지 같은 것이 남아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김예숙 씨의 동의하에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은행 통장과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옷들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였습니다. 이성민 씨가 쓴 일기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형사가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2005년 들어 몇 차례 기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짧은 메모 형식이었습니다. 2005년 3월 10일. 오늘도 할 일이 없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간다. 2005년 5월 22일. 준호한테 돈을 빌려줬다. 내 통장 잔고가 많이 줄었다. 괜찮을까? 2005년 7월 5일.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회사원도 아니고 그냥 늙은이일 뿐. 2005년 8월 18일. 파크 골프장에서만큼은 나다운 것 같다. 형사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9월 14일. 실종 하루 전 날짜로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5년 9월 14일.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 같다. 골프를 치러 가야겠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 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 뒤에 무슨 말을 쓰려고 했던 걸까요? 형사는 이 노트를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경찰은 이성민 씨의 직장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2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과장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한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분이셨어요. 30년 넘게 회사 생활하시면서 큰 문제 없이 일하셨죠.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명예퇴직하실 때 좀 아쉬워하시긴 했어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나가야 한다고요. 그 후로 연락하신 적은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가끔 전화드렸는데 목소리가 좀 힘없어 보이셨어요. 은퇴 생활이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성민 씨의 심리 상태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은퇴 후 정체성 혼란, 경제적 부담감, 무기력함, 그리고 파크 골프장만이 유일한 도피처였다는 것.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파크 골프 치고 실종된 65세 남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TV 뉴스에서도 짧게 보도되었습니다. 보도 후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시민은 9월 15일 저녁 강서구 어느 거리에서 골프채 가방을 든 남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해 이성민 씨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예숙 씨는 매일 남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 형제는 주말마다 주변을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성민 씨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차를 두고 걸어서 나간 걸까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은 흐르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이성민 씨의 일기장이 발견되고 그의 심리 상태가 조금씩 드러난 과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이성민 씨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10월 중순, 이성민 씨가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자발적으로 어딘가로 간 것으로 판단되었고,
범죄의 흔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종자 명단에는 계속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김예숙 씨는 한 달 동안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돌아올까 싶어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큰아들 이준호 씨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서울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 쉼터, 병원 등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기억을 잃고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성민 씨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은 많았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실종자 사진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준석 씨는 인터넷에 아버지의 사진과 실종 경위를 올렸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혹시 이분을 보신 분은 연락 주세요. 하지만 의미 있는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파크 골프장에는 여전히 이성민 씨의 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을 옮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요. 이준호 씨는 아버지의 차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파크 골프 동호회 회원들도 이성민 씨를 걱정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면 나타나던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함께 골프를 치던 동료들은 가끔 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사장님은 어디 가신 걸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골프 칠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공을 칠 때마다 미소 짓고 좋은 샷이 나오면 환하게 웃으시곤 했죠. 그런 분이 왜 갑자기 사라지셨을까요? 10월 말, 김예숙 씨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회사원 이성민은 사라졌다. 남편 이성민, 아버지 이성민만 남았다. 하지만 나 자신은 어디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김예숙 씨는 이 메모를 읽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옆에서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잘 이해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김예숙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11월 초,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0월 중순경 서울 시내의 한 고시원에서 이성민 씨와 비슷한 남성을 봤다는 것입니다. 골프채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나이도 비슷해 보였고요. 경찰과 이준호 씨는 즉시 그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고시원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달 전쯤 이런 분이 여기 계셨나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런 분은 본 적 없는데요. 하지만 주인은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중순에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하루 묵고 간 적은 있어요. 골프채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하지만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워낙 손님이 많아서요. 그분은 어디로 가셨나요? 이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결국 그 남성이 아버지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1월 중순, 이성민 씨의 실종은 이제 2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예숙 씨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 돌아오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김예숙 씨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신 것일지도 몰라.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짐이었을지도 모르고.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김예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야. 생각해보면 당신은 평생 책임만 지고 살았어. 회사에서, 집에서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던 거야.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더 잘해줄 걸.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들어줄 걸.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볼 걸. 아들들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말,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김예숙 씨는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든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 따뜻한 곳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건강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파크 골프장에는 낙엽이 쌓였습니다. 이성민 씨가 즐겨 치던 그 코스에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가끔 그 자리를 바라보며 그를 떠올렸습니다. 이 사장님, 어디 계실까? 경찰은 정기적으로 전국 병원과 신원 미상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성민 씨가 어딘가에서 쓰러져 있거나 기억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확인 결과는 없음이었습니다. 12월 초, 실종 3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났고 뉴스는 다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성민 씨의 실종은 이제 작은 기사 한 줄로 언급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매일이 그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예숙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남편이 옆에 누워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습관적으로 두 사람 몫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밤마다 아버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아버지는 어딘가 먼 곳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듯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려고 하면 아버지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성민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걸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김예숙 씨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눈을 보고 있나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고 있나요? 어떤 기다림은 끝이 납니다. 2005년 12월, 겨울의 한가운데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두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이성민 씨와 가족들의 고통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3개월 만에 들려온 소식과 그를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강서경찰서 담당 형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울 강서서 맞으십니까? 이성민이라는 이름의 실종자를 등록해 두신 것 같은데요. 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을 찾으셨나요? 부산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해운대 해변에서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이성민 씨와 같은 이름이고 주민등록번호도 일치합니다. 형사는 즉시 이준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드님, 부산에서 아버님으로 추정되는 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준호 씨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맞나요? 일단 신원은 일치하는데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가족분이 직접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호 씨는 즉시 어머니와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대요. 부산에 계시대요. 오후 3시 이준호 씨와 이준석 씨 형제는 급히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2시간 30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형제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일까? 건강하실까? 왜 부산에 계신 걸까? 어머니 김혜숙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들들이 확인하고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형제는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맞이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은 오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경, 해운대 해변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벤치에 앉아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차림새가 초라하고 며칠 씻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나요? 이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이름을 물었더니 이성민이라고 하셨고
주민등록번호도 말씀하셨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신원 조회를 했더니 서울에서 실종 신고된 분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 조치를 하고 연락을 드린 겁니다. 이준석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경찰서 내 휴게실에 계십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했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많이 지쳐 보이시긴 합니다. 형제는 긴장하며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구석 소파에 앉아있는 남성이 보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이 구겨져 있었지만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준호 씨가 외쳤습니다. 이성민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들을 보는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미안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준서가. 이 씨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형제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준석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이성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이준호 씨는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3개월 전보다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머리도 길어졌고 피부도 거칠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이성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건강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이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이성민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 왜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신 거예요? 이준석 씨가 물었습니다. 이성민 씨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한테, 엄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나 자신을 찾고 싶었어.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성민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준호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맞아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김예숙 씨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습니다. 정말 다치지는 않았어?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세요. 조금 야위시긴 했지만 괜찮아 보여요. 김예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곧 내려가실 거예요. 이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아버지 모시고 올라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병원 응급실에서 이성민 씨는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탈수 증상이 있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은 없습니다. 며칠 잘 쉬시고 영양 보충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형제는 안도했습니다. 이성민 씨는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묘한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링거 치료가 끝났습니다. 의사는 입원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형제는 아버지를 모시고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일단 하룻밤 쉬고 내일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모텔 방에서 이성민 씨는 샤워를 했습니다. 아들들이 사온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염도 깎고 머리도 다듬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이성민 씨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아버지. 식사를 마친 후 이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확히 어디 계셨어요? 이성민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9월 15일 골프장을 나온 후 버스를 탔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 버스나 탔지. 그리고요, 이준석 씨가 물었습니다. 강남역에 내렸어. 거기서 또 다른 버스를 탔고
그렇게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다녔어.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 이성민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고시원 하나를 찾아서 묵었어. 며칠 동안 거기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했지. 그리고 결정했어. 잠깐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그래서 부산으로 오신 거예요. 이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응, 바다가 보고 싶었어. 젊었을 때 부산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 그때가 자유로웠던 것 같아서. 이성민 씨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부산에서는 뭐 하셨어요? 이준석 씨가 물었습니다. 별거 안 했어. 해변을 걸어 다니고 바다를 보고 그냥 시간을 보냈지. 가끔 일용직 일도 했어. 돈이 필요해서. 이준호 씨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개월 동안 겪은 일들, 혼자서 감당했을 고독과 자유. 그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은 왜 안 하신 거예요? 이준석 씨가 물었습니다. 이성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어. 하지만 연락하면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았어. 조금만 더 하면서 시간이 흘렀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성민 씨는 피곤한지 눈을 감았습니다. 경제는 아버지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부산에서 발견된 이성민 씨와 아들들의 만남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서울로 돌아온 이성민 씨와 가족의 재회, 그리고 그가 선택한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이성민 씨와 두 아들은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에 올랐습니다.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성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엄마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떨리는구나. 평생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3개월 만에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세 사람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집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이준석 씨가 운전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각자 할 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이성민 씨는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전 이곳을 떠났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이준호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예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예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성민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김예숙 씨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이성민 씨도 아내를 안았습니다. 3개월 동안 쌓였던 걱정, 슬픔,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 형제는 조용히 물러나 거실로 갔습니다. 부모님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부는 현관에서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예숙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예숙 씨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이성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편했다고요. 김예숙 씨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성민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편했어요. 아무 책임도 없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었어요. 김예숙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내가 당신을 너무 몰랐나 봐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성민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김예숙 씨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이성민 씨는 3개월 만에 먹는 집밥이었습니다.
맛있네요. 진심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먹었던 김밥이나 컵라면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식사 후 아들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는 갈게요. 부모님끼리 이야기하세요. 부부만 남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예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죠? 이성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떠나서. 왜 그랬어요? 김예숙 씨가 물었습니다. 이성민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은퇴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회사원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는 늙은이. 김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고 아이들 아버지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성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성민으로 살고 싶었어요. 누구의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김예숙 씨는 남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평생을 역할로만 살아온 남편, 회사원, 남편, 아버지.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으로는 살지 못한 삶. 그래서 떠난 거였어요? 응, 그냥 나로 살고 싶었어요. 아무 책임 없이, 아무 의무 없이, 하루하루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이성민 씨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김예숙 씨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올가맨 건가요? 당신이 숨 막히게. 이성민 씨는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내 문제였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성민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바다가 참 좋았어요. 매일 해변을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기만 했죠. 외롭지 않았어요? 김예숙 씨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외로웠어요. 당신 생각도 나고, 아이들 생각도 나고. 이성민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연락하면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하다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바다를 보다가 깨달았어요. 뭐려? 김예숙 씨가 물었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려. 나는 여기 이 집, 이 가족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 자리예요. 이성민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예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성민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고 싶어요. 어떻게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어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성민 씨는 진지했습니다. 김예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나도 도울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성민 씨는 3개월 만에 자기 침대에 누웠습니다. 익숙한 천장, 익숙한 냄새, 모든 것이 편안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여관방과는 달랐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김예숙 씨는 남편 옆에 누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다시는 말도 없이 떠나면 안 돼요. 약속해요. 이성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이제는 얘기할게요. 힘들면 힘들다고. 다음 날부터 이성민 씨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파크 골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찍기, 글쓰기, 요리,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예숙 씨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부부는 더 많이 대화했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성민 씨는 가족들과 함께 새해 첫날 해를 보러 갔습니다. 한강변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는 나로 살아보자. 3개월의 부산 생활은 그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도피였을까요? 아니면 필요한 방황이었을까요? 이성민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떤 방황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성민 씨가 3개월의 여정 끝에 찾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이야기에서 집으로 돌아온 이성민 씨와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 이성민 씨의 삶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006년 봄이 왔습니다. 이성민 씨가 집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조금씩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사진을 찍으러 나갔습니다. 이성민 씨는 부산에서 돌아온 후 중고 카메라 하나를 샀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쁜 회사 생활 때문에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구도도 엉망이고 초점도 잘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진 강좌를 들었고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60대 중반에 시작한 새로운 취미였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 모임에서 한 회원이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주로 어떤 사진을 찍으세요? 이성민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요.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직장인, 공원 벤치에 앉은 노인, 그런 것들이요. 왜 그런 사진에 관심이 있으세요? 회원이 물었습니다. 이성민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이야기가 있잖아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각자의 삶이 있고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사진을 찍으면서 이성민 씨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들이 이제는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예숙 씨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사진 찍으러 나갈 때면 신이 났습니다. 저녁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할 때는 마치 아이 같았습니다. 당신, 요즘 행복해 보여요. 이성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김예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당신이 웃으니까 나도 좋아요. 2006년 여름, 이성민 씨는 동호회 전시회에 자신의 사진을 출품했습니다. 제목은 일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10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상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전시회를 보러 온 아들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진 정말 좋네요. 아버지가 이런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이성민 씨는 웃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해보니까 알았지. 이준석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작년 부산에 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진짜 후회 안 하세요? 이성민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그때 그 시간이 필요했어. 나를 찾는 시간이었으니까. 찾으셨어요? 이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성민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2006년 가을, 이성민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 3개월의 부산 생활, 그리고 돌아온 후의 변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 보려고 썼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글을 읽어본 김예숙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다른 사람들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성민 씨는 고민 끝에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65세,
나를 찾아 떠난 3개월이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은퇴 후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공감돼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나를 찾아봐야겠어요. 가족들이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부럽습니다. 이성민 씨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2007년 봄, 이성민 씨는 작은 사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 강좌였습니다. 주 1회, 2시간씩 진행했습니다. 수강생은 10명 정도였습니다. 첫 수업날, 이성민 씨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2년 전까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은퇴 후 방황도 많이 했고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수강생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사진을 시작하셨어요? 이성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65에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성민 씨는 또 다른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와는 다른 종류의 만족감이었습니다. 2008년, 이성민 씨는 68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가끔 강의도 하고,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혜숙 씨와 산책을 하며 이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왜요? 이성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받아줘서, 이해해줘서. 김혜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부부잖아요. 함께 가는 거죠.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2010년, 이성민 씨는 7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실력이 늘어서 지역 사진 공모전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작지만 자신만의 성취였습니다. 이준호 씨와 이준석 씨 형제는 가끔 아버지의 사진 전시회를 보러 왔습니다. 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70세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이성민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는 거지. 2015년, 이성민 씨가 파크 골프장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끔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2005년 9월 15일, 골프를 마치고 차를 두고 걸어 나갔던 그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여전히 무기력하게 TV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부산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이 옳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큰 걱정을 끼쳤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이성민 씨는 75이 되었고 김예숙 씨는 73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생겼고 가족 모임도 자주 가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가 제일 행복해요? 이성민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거. 손주가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요? 이성민 씨는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컸는데,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나중에 더 늙으면요. 이성민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끝까지 나답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성민 씨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는 것이고 자신에게 솔직한 것입니다. 물론 이성민 씨처럼 3개월간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사원이라는 역할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2025년 현재 이성민 씨는 80살입니다. 여전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손도 조금 떨리고 시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는 계속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예숙 씨는 남편 옆에서 그를 지켜봅니다. 20년 전 3개월간 사라졌던 그 사람. 하지만 돌아온 후 더 행복해진 그 사람. 지금의 남편이 더 좋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파크 골프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성민 씨는 가끔 그곳을 지나칩니다. 20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골프를 마치고 차를 두고 걸어 나갔던 그날. 그날이 자신의 2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역할로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으로 살고 계신가요?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성민 씨는 말합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고.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라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진 기록들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진 기록들이었습니다.